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퀘스트 2012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무난히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문재인 후보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판세인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12일까지였는데요. 이때 이미 오차범위 안쪽으로 따라붙은 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 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가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어제 저녁에 마지막 양자 토론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는 투표율에 달려있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느냐 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캐스트 오늘 주제를 20대와 30대 2030 세대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는 사회부의 진명선 기자입니다. 진명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진명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진명선 기자 나오시니까 일단 스튜디오 좀 확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저 사회부 24시팀에서 종로담... 24시팀이 사건팀이죠? 네, 사건팀이고요. 거기서 뭐 여러 광진이든 강남이든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데 저는 종로 쪽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진명선 기자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본인이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유권자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20대는 1982년생부터 92년생까지 해당하는데요. 19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993년생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는 1972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해당합니다. 지금 유권자 비율이 19세는 1.7%, 20대는 16.4%입니다. 합치면 18.1%가 되는데요. 유권자를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또 60대 이상 이렇게 5등분으로 나누면 대략 20%씩이 돼야 고른 인구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와 20대를 합쳐서 18.1%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한눈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가 18.1%, 30대는 20.1%입니다. 평균보다 약간 많죠. 40대는 21.8%, 그리고 50대는 19.2%로 줄어들었다가 60대 이상이 20.8%로 50대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를 합치면 38.2%고요. 50대와 60대를 합친 40.0%보다 비율이 오히려 적습니다. 세대 투표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50대와 60대에서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후보가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구도입니다. 거기다가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투표율은 20, 30대보다는 훨씬 높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복잡한 숫자 얘기보다는 진명선 기자와 함께 20, 30대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선 기자, 어떻습니까? 20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만난 20대는 대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일단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이 제일 컸고요. 등록금이요? 네, 왜냐하면 고액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연간 1,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등록금이. 그러니까 부유층이 아니고 그냥 웬만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직이 안 될 정도로 취업이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좁아진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특히 실업 문제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사례 같은 걸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 국립대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등록금 문제랑 취업 문제랑 무관하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고액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이 그 지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등록금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방학을 통째로 아르바이트를 두 서너 개씩을 해가면서 등록금을 이렇게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스펙을 쌓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취업할 때도 불리해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 학생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그쵸, 있고 네. 중산층이나 서민층 네. 출신 대학생들은 스펙 쌓을 시간이 없고 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2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20대 초반은 일단 등록금을 버느라 취업 걱정은 미처 할 새가 없는 거고요. 20대 후반은 등록금 걱정이라고 하면 재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좀 갚는 걱정. 갚아나가야 되니까. 네, 갚는 걱정.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 학자금 대출을 상환도 하고 자기 생활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정규직이고 좀 웬만한 연봉이 되는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성하고 여성은 혹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하고 여성은 남성들은 20대 초반에 군이라는 2년 동안 잠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지요. 여성들은 그것도 없죠, 지금. 그렇죠. 여학생들은 보니까 휴학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해도 2년 휴학을 했거든요. 아, 대학 때 2년 휴학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요즘 여학생들은 휴학하면은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졸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30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명성 기자도 30대인데요. 20대보다는 30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30대 보면은 뭐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취재를 하다가 엎어진 게 그 여의도의 화이트 칼라를 취재하다가 엎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기사가 안 잡혔어요. 네네. 그래서 취재만 하고 지금 기사는 못 나간 상태인데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30대 화이트 칼라를 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집 걱정이고 하나는 육아 걱정.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에 좀 국한된 문제긴 한데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부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많게는 1억 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한 사람 월급으로는 빚 갚고 생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좀 그러니까 비싼 집값 때문에 집 걱정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그러니까 워킹맘들은 육아 걱정이 사실 제일 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주로 민간 어린이집이거든요, 사립. 그래서 좀 영리 목적으로 그 보육을 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애들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네. 막 학대한다는 막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진명성 기자 지금 결혼하셨고. 애가 지금 애가 몇 26개월. 26개월. 네. 만 2년 좀 넘었네요. 네. 하나 있습니까? 네, 하나. 네. 나이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저는 80년생이고요. 80년생이요? 33. 33. 우리 나이로 33, 만으로 32. 그렇게 되십니다. 네. 네, 그 2030 세대 정치 의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명성 기자가 보시기에 20대와 30대는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이렇게 20, 3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만난 20, 30대는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국립대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100명 정도를 설문조사했는데 한 80%, 90% 정도가 내가 투표해서 정책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호응감이 되게 컸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20대와 30대에서 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이제 청춘 콘서트를 하고 대학을 찾아다니면 주로 이제 대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인이 되기 전도 그렇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다음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세대에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 세대가 안철수 전 후보한테 열광을 할까요? 일단은 좀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롤모델.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사람들한테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롤모델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장래희망에 꼭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적어내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선 좀, 그러니까 왜냐면 재산부터가 일단 보통 사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300억씩 만들어가지고 재단을 만들 정도니까 그런 대통령한테는 사실 저희가 막 버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철수 전 후보는 일단 물론 서울대를 나왔고 또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네, 잘 사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부를 물려받아서 그 부로 안철수 연구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네,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해서 그렇게 세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다. 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9월 달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좀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까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전명선 기자는 그 안철수 대통령론,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무릎팍도사에서 처음 안철수 후보를 봤는데 처음 보셨군요. 네. 그래서 참 참신하다 그런 생각은 했고 약간 좀 연예인 같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대통령이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저랑 다르게 제가 만난 20, 30대는 저보다 훨씬 안철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예, 무릎팍도사나 훨씬 전부터. 그렇죠. 왜냐면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춘 콘서트도 있고 책도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정치를 말하는 순간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했던 20, 30대도 안철수를 통해서 안철수가 말하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0, 30대 유권자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네, 네. 예, 이렇게 어떤 그 통로 역할을 좀 네, 했다고 네. 봐도 되겠군요.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막판에 좀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사퇴를 했는데 그때 어떤 감정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는 역시 안철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안철수.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전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철수 나쁜 놈 이미지를 만들 때 굉장히 안타깝고 약간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좋습니다. 이 세대 얘기를 제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30대 가운데 딱 가운데가 1977년생인데요. 77년생이 20살 때, 그러니까 철이 정치적으로 좀 들었을 때가 1997년입니다.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77년생 눈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사실은 여당이었던 거죠. 또 반대로 박근혜 후보가 청와대에서 뭐 대통령 딸로 이제 영예라고 그러죠. 영예라고 불렸을 때 뭐 책에서는 받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고요. 또 유신 체제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떤 기득권 체제 그 권위주의 체제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 이걸 직접 경험을 하진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좀 특별히 싫어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30대의 어떤 정치적인 사고, 그리고 시각, 이런 걸 형성하는데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후보는 20, 30대한테 제가 느끼기로는 박정희의 딸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과 대통령의 딸. 박정희라는 이름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대통령의 딸이라는 건 사실 그런 역사의식보다는 그냥 특권층에 대한 특권층에 좀 인식이 있는 거죠. 박근혜 후보 본인은 어머니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어릴 때부터 좀 아주 소탈하게 자랐기 때문에 서민들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인정 안 하시나 보죠? 그거는 사실 저보다는 제가 만난 그 20대 대학생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박근혜 후보의 직업을 찾아봤대요. 직업을 찾아봤대요. 직업을 지금까지 뭘 해서 이 정도의 생활을 누리고 사는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 직업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직업 없이 어떻게. 무슨 유경재단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그런 걸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 건 직업으로 그렇죠. 인정하기 좀 어려운가 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직업이 될 수 그건 있을까요? 이제 주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진명성 기자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3차 토론 때 네. 너무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봐서요. 좋게 보셨습니까? 뭐 좋지 않게 보셨습니까? 사실 기존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어요. 네. 네. 저렇게 사람이 무너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이런 거 좀 봤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실수도 할 수 있구나. 네, 갑자기 이렇게 확 나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러면서 예. 뒤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되게 새로웠어요. 예. 네. 그런 토론을 좀 자주 봤어야 되는 건데 딱 한 번밖에 못 봐서 네. 좀 아쉽네요. 네.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책도 읽고 그래서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가식이 없다. 네. 딱 한마디로 압축하시네요. 가식이 없다. 예, 이번에 진명성 기자 투표하실 겁니까? 네. 네. 집에 그 유권자들이 몇 분 계시죠? 저희 지금 친정 엄마랑 친정 아빠가 애기 봐주시러 와 계시거든요. 두 분 어르신 계시고. 하면은 4명 있죠, 4명. 진명성 기자하고 남편하고 4표. 네. 표가 상당히 많은 집이네요. 알겠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율이 70.8%였습니다. 그때 연령대별로 투표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대가 56.5%, 상당히 낮았죠. 30대는 67.4%, 역시 평균보다 떨어졌습니다. 40대부터는 이제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했고요. 그런데 2007년에 전체 투표율이 63%로 무려 7.9%포인트가 뚝 떨어졌는데요. 이때 20대 투표율이 9.5%, 30대는 무려 12.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표율이 떨어질 때 20, 30대 투표율은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20, 30대 투표율이 평균치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의식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이 20, 30대에서 아주 크게 5년 전보다는 늘어났다. 이런 통계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이 높으면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유리해지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다면 그 나라는 사실은 정치적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20대와 30대 개개인을 위해서도 투표를 열심히 해야 20, 30대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남은 대선에서 2030 세대에 의한 유권자 혁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진병성 기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겨레 캐스트 2012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